자, 요거 중요합니다. MBK 고려아연 중국에 매각 안 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진짜 사모펀드 위험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MBK는 지배구조 개선 필요해 고려아연 노사는 공개매수 반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제 MBK가 또 기자회견을 했고요. 공개매수 추진한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고려아연 측은 또 이제 공개매수에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고려아연입니다. 장형진 고문 측과 연합전선을 구축한 게 이제 MBK 파트너스 사모펀드 최고의 사모펀드죠. 한 주당 66만 원의 고려아연 주식 공개 매수에 나섰는데 이미 66만 원은 넘어섰습니다. 이건 왜 넘어섰을까요? 가격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기대감만 믿고 함부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위험하긴 하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지금부터는 선수의 영역이다. 이 트레이딩 자체는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런 종목을 제가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근데 이것만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고려아연 주식을 7%에서 14.6%대까지 공개 매수를 통해 갖고 MBK는 지금 확보한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MBK 파트너스와 영풍의 그 연합전선의 지분이 47.7이에요. 그래서 고려아연 경영은 MBK 파트너스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정치권, 개인 투자자, 고려아연 노조 다 반박에 나서면서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지금 고려아연이 기업 사냥꾼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한테 빼앗기는 위험에 직면했다라고 호소를 노조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 투자자들도 지금 힘을 합세해갖고 이런 현상을 막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김두겸 울산시장, 울산시의회 등도 MBK로 경영권 넘어가면 고려아연이 중국계 기업에 팔리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영풍과 함께 고려아연 공개 매수 진행 중인 게 이제 MBK 파트너스인데 고려아연의 해외 매각 우려에 대해서 인수 이후에도 고려아연을 중국에 매각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국가 기관 산업인 고려아연을 중국에 팔 수도 없고 팔지도 않겠다라고 강조한 겁니다. MBK가 좀 다급해 보이긴 하죠. 진화에 나서고 있고요. 기자회견 이례적입니다. 사모펀드 기자회견 안 해요, 잘. 여기가 언론 노출을 그렇게 자주 하는 회사가 아닌데 노출을 했단 말이죠. 그만큼 좀 다급한 진화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론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사모펀드의 고려아연 인수 참가가 위험한 근본적인 이유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향후에 이러한 기관 산업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접근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 게 MBK가 반드시 아니더라도 MBK만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이나 인수한 뒤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짚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오늘 방송을 하는 바입니다. 우선적으로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하면 발생하는 문제점을 좀 알려드릴게요. 예, 사모펀드는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은 당연히 수익성을 올리죠. 왜? 싼 값에 사가지고 비싼 가격에 팔려면은 수익성을 극대화시키고 이익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금을 투입을 하고요. 그리고 자금을 회수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 지금 운용을 합니다. 일단은 배당금을 엄청 높여버리는 게 좋은 방법이죠. 배당금을 있는 힘껏 줘가지고 본인들한테 셀프 배당을 크게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IMM 그 PE 같은 경우에는 에이블 CNC하고 한샘을 가지고 있는데 에이블 CNC가 지금 배당이 21%예요. 수익률이. 에이블 CNC 어딘지 아시죠? 미샤. 요거 화장품 회사. 얘네가 지금 이렇게까지 영업이익이 그 전에 했던 회사는 아닌데 가져가가지고 21% 줘요. 배당 수익을. 통큰 배당을 해요. 물론 이제 주주들은 좋죠. 주주들은 좋은데 누구한테 셀프 배당이에요? 본인들한테 셀프 배당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인 거죠. 한샘도 대규모 배당, 5배 이상 배당금이 증가했다. 그리고 한행컴퍼니가 최대 주주인 K카도 고배당주다. 어마어마하게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 또한 HNQ 코리아가 경영에 합류한 뒤부터 배당을 확대한다. 왜? 셀프 배당을 하면서 우리가 투자한 자금을 일단은 야금야금 빼야 되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예요? 보유한 현금을 무리하게 배당하는 게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수금융에 대한 이자 때문에 배당을 필요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곶감 빼먹는다 그러죠.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돈으로 현금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기업은 투자를 통해서 신사업을 모색하고 그 다음에 R&D 투자를 하고 인력 투자를 해가지고 그 다음 시설 투자를 해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또 다른 먹을거리를 창출하고 또 그렇게 돼가지고 성숙기에 있는 산업에서 성장기 있는 산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기업은 계속해서 발전을 해야 되는 건데 곱게 안에 있는 배당금을 쏙쏙쏙쏙 다 빼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왜? 우리가 투입한 자금이 여기니까. 그리고 이거를 인수하는데 금융을 사용했는데 이자가 나가니까 이자 이상의 금액을 빼야 되니까 배당을 좀 늘리지 뭐 하면서 곳간에서 현금이 쭉쭉 빠져나가 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투자자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악영향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모펀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업을 실적을 개선시키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사모펀드가 인수한 기업들을 잘 따라잡으면은 배당이나 아니면 실적 개선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나는 기업들이 많아요. 이건 팁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나라 기관 산업이나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좋은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사모펀드는 낮은 기업이라고, 낮은 가격이라고, 저평가된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인수를 싸게 하죠. 후려쳐서 하는 거예요. 문제 있는 기업들이나. 그래갖고 가치를 제고해서 비싼 값에 매각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최우선 가치는 뭐예요? 가치 상승, 이익 상승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또 발생을 하죠. 왜냐면은 이익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용 절감하죠. 사람 자르죠. 그 다음에 원가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거 저런 거 줄이죠. 그러면은 그렇게 줄이기 위해서 마른 수건 쥐어짠다 그러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기업의 본원적 경쟁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사람 막 자르면은 나중에 필요할 땐 또 구하기가 힘들어요. 예컨대 과도한 구조조정, 원가 절감 등을 통해서 단기 매출 성과만을 잘 보이게 만든 뒤에 매각을 했잖아요. 그럼 그 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본래 기업 가치하고는 다른 기업을 샀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것도 중요해요. 오버행. 최대 주주 지분 인수가 아니라 2대 주주나 3대 주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추후에 뭐가 생겨요? 블록딜 가능성이 커집니다. 얘네들은 목적이 뭐예요? 엑시트잖아요. 그럼 내가 지분을 샀어. 그럼 천년만년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잠재적인 언젠가 빠져나갈 거다. 예를 들어 18% 지분을 샀어요. 18%가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오버행 이슈가 언제든 잠재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사모펀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천년만년 이 기업에 남아갖고 기업을 잘 만들었고 융성시키고 이거를 발전시켜갖고 시가총액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경영을 오랫동안 잘하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단기간에 성과를 낸 다음에 100원에 샀으면 200원에 팔아먹고 나가가지고 기업 가치를 존속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익을 챙기고 사모펀드는 누구예요? 그들의 펀드잖아요. 소수의 펀드잖아요. 그들의 고객을 만족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오버행 이슈는 당연히 나옵니다.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잦은 상패예요. 기업 전략을 원활하게 펼치기 위해서 이사회 장악해야 되는데 상장 기업은 볼 게 많습니다. 걸리는 게 많고요. 그럼 상폐시켜버리는 게 편하죠. 그래서 초기부터 상장 폐지 전제로 인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 잦은 상폐한 기업들 많죠. 기업 가치나 사회적인 책무가 전제되는 기업이 아닙니다. 철저히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통상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엑시트한 이후의 기업 가치에 대해서도 장담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하게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했을 때 통상적인 얘기고 이번에는 MBK의 고려아연 인수 자체가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짚어보면 글로벌 비철금속 시장에서 20년 넘게 지배자적인 위상을 노려온 게 고려아연과 영풍의 이 기업들이에요. 이게 갈라져요. 이 경우에는 세계 최대 아연 제련 기업으로서의 입지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위상은 당장 내년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업계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거 확인해 보니까. 영풍하고 고려아연은 전 세계 아연 생산량의 10%를 책임지는 세계 1위 제련 기업입니다. 개별로 보면 고려아연이 64만 톤, 영풍이 36만 톤, 썬메탈이 20만 톤 이렇게 책임지고 있어요. 고려아연은 최대 생산량을 내니까 1위 기업이니까 수수료 협상을 할 때 갑의 위치에서 막강한 교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격을 깎을 수도 있고 수수료를 그래갖고 이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지위가 좋았다는 건데 이게 갈라지게 돼버리고 이러면 잡음이 생겨버리면은 당장 내년부터 사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핑계로 해갖고 교섭력 발휘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매년 3월에 캐나다 세계 최대 아연 광산업체 텍리소시스 여기 재련 수수료 협상을 벌이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이게 벤치마크예요. 왜 1위 기업이니까. 근데 지금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고 내년 3월에 예정된 이 협상이 불리한 구도로 흘러갈 수도 있고 수수료에서 요율 협상이 좀 안 좋아진다면 어떻게 돼요? 수수료 더 줘야 되는 거니까 이익은 떨어지는 거죠. 영업이익 빠지는 거예요. 수익성 타격으로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회사는 국익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기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고려아연이 73년도에 박정희 정부가 중화학공업이랑 기초소재산업 생산 육성위해서 울산광역시에다가 기업들의 적극적으로 투자를 주문한 그런 회사예요. 영풍은 이미 70년부터 석포에다가 석포 재련소를 가동하고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외 차관 도입의 용이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가지고 별도 기업으로 설립할 것을 권고했고 당시 정부가 온산 재련소는 고려아연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지어진 거고 그리고 이제 영풍산업이랑 5천만 원씩을 출자했고 1억 원 규모의 고려아연을 탄생을 시켰고 이후에 영풍경영은 장씨 일가가 고려아연을 최씨 일가가 전담해갖고 지배구조가 75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었는데 몇 달 전부터 한번 삐거덕하고 최근에 이제 아예 대놓고 MBK가 들어오면서 전쟁이 벌어진 거죠.
국익을 염두에 만든 기업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비철금속 시장에서 절대적 지위 1위 기업입니다. 국가의 기간 산업을 담당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사모펀드의 인수합병은 법적으로 당연히 막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그들의 자유긴 한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만 모든 곳에서 사모펀드가 우리는 자본주의니까 라는 자본주의만을 외치면서 수익만을 쫓는 일이 발생을 하면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영풍과 고려아연의 경우에는 경쟁 구조가 깨지면 공급 물량 줄이거나 가격 인상을 견제할 수단이 사라집니다. 재계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비철금속 재련소는 국가 기간 산업인데 42만 톤에 달하는 국내 아연 수요를 사실상 사모펀드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아연 공급에 문제가 생기고 가격을 높여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거하고 관련되고 갖다 쓰는 게 이제 자동차 업계, 철강 업계 이런 데들인데 줄줄이 가격 영향을 받고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단기간에 수익성을 쫙 끌어올려야 되는 사모펀드의 특성상 아연 가격을 우리 인상할게요 라고 해버리면은 공급망 자체의 가격 인상이 돼가지고 막대한 문제가 2차, 3차적으로 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 설명해드린 사모펀드 배당처럼 주주환원, 배당 등의 명목으로 투자금 회수를 고려아연에서 사모펀드가 하지 말란 법도 없어요. 이건 꼭 이게 이 기업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게 해왔으니까. 고려아연은 이미 주주 친화전 정책을 충실히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개인 투자자들 액트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명분으로 더 배당금을 늘리면은 곡간이 자칫 줄어들고 투자해야 되는 돈들이 배당금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올 수도 있다는,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지만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자칫 회사가 정상적으로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넘어서 비유기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모펀드 다수의 사례에서 지금 나온 비핵심 자산, 우량 자산 매각 역시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거 뭐예요? 건물이나 토지 같은 거예요. 이거 매각한 다음에 현금으로 둬요. 그리고 현금 그거 다시 주주 배당, 재원 등으로 주주 친화 정책 강화시킨다고 다 배당 때려버려요. 그러면은 이런 일이 계속 발생을 누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량 기업에서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들의 엑시트 자금만으로 활용되는 거고, 이익을 최대한 실현하게 되면 회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 빠져나가고 남은 토지도 건물도 없고 돈도 다 빠져나가면 이제 외형만 남고 껍데기만 남는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무엇보다 MBK 부회장 이야기대로 중국에 팔고 안 팔고 당연히 안 팔아야지 말이 돼요. 이게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모펀드가 이런 기간 산업이나 핵심 산업을 인수를 하게 되면 중국계 자본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혹이 지금 있잖아요, 여기도. 근데 꼭 여기 아니더라도 그럴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해외 자본이 들어오면은 국가 기관 산업망인데 해외에서 그 사주들이 사업 구조 기밀 고스란히 가져나가고 그 나라에 가지고 있는 다른, 그 운영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에서 또 이제 주인이 언제든지 좀 이제 바뀔 수 있는 주체가 돼버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모펀드에 노출이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국가 기관 산업망인 아연뿐만 아니라 이 기업은 고려아연의 2차전지 소재 신재생에너지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 기술 유출되면은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대주주 경영주체로 기업 내부에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결국 대주주 지위에서 국가 기관 산업의 주요 사업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MBK만 그렇게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기관, 근간이 되는 기관 산업망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사모펀드 자본의 기관 산업망 접근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고려하는 경영권 분쟁을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모펀드라는 이유에서 우려가 나온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전했어요. 이게 단순히 집안 싸움에서 새로운 우군이 등장한 거고 그 우군이 사모펀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죠. 반대로 고려아연이 현재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백기사 찾고 있다는 기사들도 나와요. 뭐 어디하고. 근데 고려아연 역시 사모펀드를 막기 위해 사모펀드를 투입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 또한 투자자들이나 일반 국민들의 우려가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명분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현재 금투세가 또 예정대로 시행되면 이 사모펀드들 들어와가지고 엄청난 이익을 내고 나가잖아요. 세금은 절반으로 지금 낮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부 다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게 되는 거예요. 현재 최윤범 회장 측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백기사 찾아갖고 대항 공개 매수나 우호 지분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제 공개 매수가가 상향될 수도 있고 주가도 어지럽게 움직일 확률이 좀 있어요. 근데 해당 기업을 둘러싼 이슈에 대해서 주가적인 거는 잘 제가 뭐 참여연단 하세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거는 알아서 잘 하시면 됩니다.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 다만 이 기업을 둘러싼 이슈는 주식 투자자이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눈 진짜 크게 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투자한 기업의
기업이 사모펀드에 피인수 이슈가 있을 때는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어떻게 좀 이슈가 생길 수 있고 어떻게 사모펀드가 통상적으로 운영하는지 지금 오늘의 내용을 보시면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